오늘 읽어볼 책은 관계의 본심이라는 책입니다. 스탠퍼드 교수들이 27가지 실험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심을 밝혀내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중 흥미로운 실험 몇 개만 골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칭찬하거나 비판하면서 살아갑니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대다수의 말들에는 긍정성이나 부정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바꿔 말하면 중립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의견을 표현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부정적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부정적 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들면, 신문에 A가 B를 비판하는 글이 실렸을 때 독자들이 B, A, 신문의 차례로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판하든 아니든 혹은 비판을 전달하든 비판하는 사람은 부정적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칭찬이나 아첨, 긍정적 평가를 전달하는 것은 모두 행위자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품게 합니다.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을 함께 제시할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칭찬을 먼저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누그러뜨린 다음 비판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칭찬을 들어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잠시 후에 역행 간섭 현상이 일어나 부정적 의견만 기억에 남게 됩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의견을 먼저 말하고 나서 긍정적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판을 들은 상대방은 주의를 집중해서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정적 평가가 불안정한 반응을 유발하는데, 그렇다면 비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잘못을 지적하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건설적인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비판하자마자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을 받자마자 내뱉는 말은 우리 뇌의 감정을 다루는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판받은 사람이 간단한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함으로써 그가 비판을 충분히 숙고할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단점을 하나만 강조해서 주위 사람들이 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내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런 영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의견을 함부로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칭찬과 격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운전 시뮬레이션 실험이 있습니다. 피실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고, 각 집단의 피실험자들이 운전석에 앉자마자 다음과 같은 말을 음성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당신이 운전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당신의 운전 실력은 이 경로에 아주 적격입니다. 대충 운전해도 이 경로를 무사히 통과할 겁니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운전하기에 아주 어려운 경로입니다. 그래도 당신의 운전 실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이 경로를 무난히 통과할 것입니다. 피실험자들은 모두 동일한 경로를 운전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하나같이 안개가 자욱하고 미끄러웠으며 다른 차들도 많고 나무와 건물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는 거리로 수많은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경로를 운전했습니다. 자동차에서 흘러나온 음성은 장애물들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아주 힘든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장애물에 충돌하지 않고 코스를 통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을 마친 피실험자들은 설문지에 운전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는 쉬운 경로라고 들은 피실험자들은 운전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운전이 생각보다 즐겁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경로라고 들은 피실험자들과 달리 심지어 자동차의 음성을 듣기 거북하고 헷갈리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정확하지도 않고 믿음이 안 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칭찬을 해서 손해볼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암시했지만 모든 유형의 칭찬이 이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직된 마음 구조에서 칭찬을 하면 칭찬받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칭찬을 했음이 밝혀질 경우 자신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칭찬한 사람에게 반감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유형의 음성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는 오류가 일어나면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는 분명한 대상, 즉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스템은 말이 너무 빠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한 후 시스템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다고 생각했는지 설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피실험자들은 겸손하게 스스로를 지적한 시스템을 선호했으며 피실험자들에게 잘못을 돌린 시스템에 반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피실험자들이 두 시스템의 성능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피실험자들은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시스템에 분명히 반감을 보이면서도 그 시스템이 성능이 뛰어나고 인식 고르도 별로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태도를 좋아하면서도 그 시스템의 성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동료 탓을 할 때 더 유능하게 보일지 모를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비판하는 사람보다 칭찬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호감이 아니라 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겸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 것이며 직장에서 살아남는 최고의 전략은 동료와 서로 칭찬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활용한다면 양쪽이 모두 스스로를 칭찬할 때보다 더 호감을 얻고 유능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슬픈 기분에 젖은 피실험자가 시뮬레이션 운전을 하였을 때 유쾌한 승객과 슬픈 승객을 비교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슬픈 기분에 젖은 피실험자는 유쾌한 승객과 함께 있을 때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여 슬픈 승객과 함께한 피실험자보다 2배나 사고를 냈습니다. 왜 슬픈 기분에 젖은 사람은 유쾌한 사람과 함께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자신의 감정과 다른 감정에 집중하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애쓰다 보면 상당한 인지적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머에 관해 재밌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고전적인 협력 과제인 사막 생존 상황에서 필요한 10가지 구호 물품의 순위를 매기는 실험이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유머러스한 컴퓨터를 사용한 집단과 일반 컴퓨터를 사용한 집단으로 나뉘어져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컴퓨터는 피실험자들에게 각 물품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 리스트 중에 보드카가 있다고 하면 일반 컴퓨터는 알코올은 탈수를 일으킵니다. 라고 하고 유머러스한 컴퓨터는 보드카는 사막지 요리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죠. 하지만 문제도 있어요. 알코올은 탈수 증상을 일으켜요. 하는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유머를 쓰는 것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머러스한 컴퓨터에서 과제를 수행한 피실험자들이 긍정적 기분을 더 많이 느꼈으며 다른 피실험자들보다 과제를 빨리 수행했습니다. 유머를 쓸 땐 잘 가려서 써야 하는데요. 남을 험담하는 유머나 저속한 농담, 자기 비하 유머 등을 쓰면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본심이라는 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